얘들아, 오늘도 질문 하나로 시작하자. 이거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말이 언뜻 안 나오네. 청심환 하나를 먹고 다시. 얘들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야? 안 밝혀도 되는 거야? 다들 대답 좀 해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너무 궁금해서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고 잠도 8시간밖에 못 자. 여러분,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디 저분들은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볼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문재인 정부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입니다. 5.18 진실 규명에는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정치권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오,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아주 대환영이야. 진실은 밝혀야지. 진실을 밝히는 건 좋은 거니까. 진실을 은폐하고 덮는 건 나쁜 행위. 진실을 밝히는 건 좋은 행위. 이거 모두 동의? 모두 이견이 없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5.18의 진실을 우리 모두 밝힙시다. 두둥. 끝? 끝이라니? 왜 다들 자꾸 진실을 밝히자고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진실을 밝히자고 말을 했으면 당연히 이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신기한 게 많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만 하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너네 대중노무 정권 기억하지? 이 두 정권이 우리나라를 무려 10년이나 장악하고 있었잖아. 아니 그 10년 동안 5.18의 진실을 안 밝히고 뭐 했대? 전라도와 광주 지역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탄생한 정권이 당연히 5.18의 진실부터 밝혔어야지. 여태 안 밝히고 뭐 했노 이거야?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이거 완전 직무유기 아닙니까?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광주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문 대통령이 집권하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어. 이분 어제도 광주 가서 막 눈물까지 흘리시던데. 아니 눈물은 그렇게 흘리시면서 왜 그동안 진실은 안 밝혔어? 여전히 이제부터 밝혀야 한다는 말만 끝도 없이 하고 계셔. 무슨 진실위원회 맨날 시동만 걸다가 피식피식. 이게 다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 박근혜 때문이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저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 무능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밝힐 생각이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지. 진실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야? 권력 다 틀어진 12년 동안 계속 밝혀야 한다고 말만 죽어라고 하는 그 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 맨날 안매장한 시신들 찾는다면서 땅만 팠다가 메꿨다가 팠다가 메꿨다가 쥐뿔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고 헬기에서 총을 쐈다 뭐 성폭행을 했다 말만 맨날 무성하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가 나오는 게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어. 아 답답해. 제발 명명백백하게 좀 밝힙시다. 밝히자고요. 그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우우 몰려가서 땅만 팠다가 메꿨다가 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정확하게 밝혀보자고요. 나한테 만약 이런 의혹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난 절대 전임들처럼은 안 할 것 같아. 저건 그냥 의지가 없는 거야. 나 같으면 일단 4,415명이나 되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부터 한번 꺼내볼 것 같아. 아니 이분들 만나봐야지. 당사자인데 아니 당사자 안 만나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해? 나 같으면 당시 현장에서 민주화의 공을 세웠다는 분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정확하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검증부터 했을 거야. 대구 지하철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면 대구 지하철 사건 생존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면 천안함 생존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만나서 물어보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냐고. 몇 년 전에 누구누구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해놓고 자기들이 부검 못하게 막고 얼른 화장해버리는 걸 보는 기분이야. 난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인데 우리 김구나 안중근처럼 광화문에다가 얼굴 쫙쫙 내걸고 시원하게 동상도 팍팍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죄졌어? 죄는커녕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니야. 난 이분들을 공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과서에다가 받고 배우고 기려야 한다고 생각해. 또 민주화 유공자마다 누구 주간 이렇게 매주 주간을 정해서 그분에 대해서 집중 기념하고 또 그분의 업적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강연도 하시고 TV 출연도 하시고 위인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대단한 유공자시니까. 근데 이걸 왜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나는 5.18 망언들도 믿지 않는 편이야.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폭동이냐. 나는 이 논란도 내 기준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일어났다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얼마든지 폭동의 성격을 띨 수도 있지. 시위가 뭐 그렇게 순수해야 돼? 아 너무 족같으면 총기를 들고 일어나서 시원하게 갈아엎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당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봐. 내가 정말 짜증나고 분노하는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른 해석 자체를 아예 못하게 국가가 나서서 틀어막는 행위야. 난 이게 너무 화가 나. 아니 왜 역사적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 무엇이 두려워서? 왜 이걸 법으로까지 처막아 놓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야? 5.18 망언들 황당한 거 맞아. 근데 황당한 말도 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애써 뭔가 덮고 말 못하게 하고 가리고 윽박 지르니까 이런 황당한 의심들까지도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아니 의심스럽잖아. 집에만 오면 핸드폰을 덮고 가리고 은폐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좀 보려고 하면 막 탁칠하고 막 찍어 누르고 궁금해하지도 못하게 하면 남편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지 않겠어?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냐고. 아니 국가 유공자라면서 왜 위대한 국가 유공자가 누군지 궁금해해서도 안 되는 건데 명단에 명자만 꺼내도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일베다 극우다 뭐다 막 무서운 딱지 붙이고 야단치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전임들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사태 때는 뭐라 그랬어? 분명히 민주주의 국가라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국가가 단 하나의 역사관만을 만들어서 이것만 주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독재다, 횡포다, 절대 안 된다. 분명히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광주 5.18만큼은 세상에서 단 하나의 역사관으로만 바라봐야 해? 왜 한 입으로 말이 달라?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독재 횡포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문재인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 국민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 국민들을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독재 국가에 내가 살고 있다니. 심지어 그 입도 뻥끗 못하는 대상이 민주화 운동이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막는 건 그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행위야. 국가의 통제가 나쁜 거라고 들고 일어난 운동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국가가 통제하겠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 그리고 이런 지적을 하면 항상 전임들 독일 얘기 많이 하지. 독일은 나치에 대해서 조금만 좋게 말해도 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잡아 가둔다. 똥 싸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어제 성재준 TV를 보니까 독일이라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까지 막는 게 아니더라고.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전쟁 후에 유대인 학살을 앞장서서 지휘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만나서 가만히 관찰해보더니 이런 말을 했대. 악마는 의외로 평범하다. 살인마 아이히만은 피에 굶주린 악귀도 냉혹한 악당도 아닌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랐던 사람일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다. 이 말을 전쟁 후에 들은 사람들 기분이 어땠겠어? 당연히 뭔 개소리냐고 난리가 났지. 특히 피해자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환장할 말이었다고. 미친 살인마 악마를 평범한 중년 남성이라고 쉴드를 치다니. 야 이 미친놈아, 너도 나치의 부역자구나. 여러분 저 여자를 어서 잡아서 가둡시다. 와, 다들 들끓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독일 정부는 그녀를 잡아서 가뒀을까? 국가가 나서서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나치 특별법에 의해 엄벌로 다스렸을까? 천만에 안 했어. 그냥 놔뒀어. 이것은 한 학자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본인의 시각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탄압해? 이걸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는 건 이전에 나치 정권이 했던 짓이랑 똑같은 짓이야.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녀의 논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됐고, 유대인들의 비난이 잦아든 후에는 그녀의 사상과 학술적 가치들이 점점 높아지게 돼. 그녀는 전체주의나 국가 파시즘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에 널리 알린 유명한 정치학자로 살다가 갔다고. 우리나라의 이 환경 같으면 한나 같은 학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택도 없지. 해석도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의문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무슨 제대로 된 정치 철학자가 나오겠어. 이미 역사적 평가는 끝났습니다. 이미 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닥치시죠. 이게 바로 나치의 횡포나 김일성 역사관과 비슷한 국가 파시즘이야. 제대로 된 법치 국가라면 아무리 법으로 철통같이 정해놓은 거라도 그 법이 이상하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해.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생명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법이 이상하면 고쳐야지. 세상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화하고 법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변화해야 하는 거야. 한 번 정해진 법을 바꿀 수 없다면 과거의 노예법도 간통법도 여성을 차별하는 법들도 이런 전 근대적인 법조항들 모두 다 손도 대지 말았어야 해. 이미 모두의 평가가 끝난 역사적 사건이라도 어떤 학자에 의해 새로운 가설이 나오고 그게 검증을 통해 신빙성이 높아지면 그것에 맞게 법도 변화해야 하는 게 맞아. 아니 본인들도 그러잖아. 무슨 이상한 민족문제 연구소인가 뭔가 차려놓고 맨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뭐 친일 혐의를 새로 찾아냈다고 난리치고 독립유공자 같은 걸로 지정됐던 법 다 박탈하고 책 만들어서 박제하고. 아니 자기들도 다 하잖아.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연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근데 5.18 유공자들만큼은 이런 게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어떤 신분 세탁을 잘 했던 친일파가 있다고 쳐봐. 이 사람은 동상도 서 있고 위인전에도 올라있는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니까 의심도 하지 말고 재평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막아댔으면 전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친일 독재 정권의 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치지 않았을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은 세월호의 진실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만이 중요하지 실제 진실에는 다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냥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 영원히 평생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 이 과정에서 상대 정치 세력을 아닥시키고 짓누르고 그러면서 새로운 위원회들 계속 만들고 예산 집행해서 돈 땡기고 권력 만들고 행사 뛰고 기사 쏟아내고 끝없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요 상황만 필요한 것 같아.
어제는 황교안이 광주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지. 어떤 5월의 어머니라는 할머니가 나와서 황교안 보고 내 자식 죽인 놈이래. 아니 황교안이 누굴 죽였어? 황교안은 그때 당시에 그냥 대학생 아니었어? 황교안이 저 할머니의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 아니면 가서 공수부대로 참여해서 죽였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살인마가 된 거야. 40년 전에 어떤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놈이랑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따지고 연결해보니까 황교안도 살인마래. 뭐야 이게. 왜 이런 어이없는 그룹핑이 일어나지? 그럼 윤서인은 괜찮나? 저도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럼 살인마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의 자식을 죽인 거네요. 아, 할머니도 베트남 가시면 안 되겠다. 과거에 베트남 국민들을 죽인 한국군이랑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면 본인들 편의에 맞게 막 뭔가 자꾸 연결을 잘 시켜. 개인은 없고 누군가의 요리조리 그룹핑 짜는 거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이 죽일 놈, 살인마가 된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프레임질들을 해대는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쌓인 게 많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결론으로 들어갈게. 오늘의 결론. 4,415명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로부터 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산다. 그 혜택들 알고 보면 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자 국민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아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민주화의 영웅들에게 박수칠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그들의 명단을 시원하게 공개하고 화려했던 무용담을 꼭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끝!